지난 12월에는 장모님을 모시고 오사카에, 그리고 지난달에는 부모님과 함께 나가사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머니의 칠순과 아들의 생일이 겹친 시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본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던 엄마의 말이 늘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대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로 엄마는 벌써 8년째 해외여행을 못 가신 상태여서 한번 모시고 가야지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결혼하고 아기까지 있다 보니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장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 일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넉넉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넘쳐서 떠난 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을 따지고 조건을 맞추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나 하는 생각이 스친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몸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나가사키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평소에는 잘 사지 않은 면세 물품을 사놔서 찾아왔는데, 이 선글라스가 가격도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막 쓰기도 편해 보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선글라스 구매하실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합니다. 브랜드는 리히트라는 브랜드예요. 그렇게 저희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나가사키를 선택한 이유는 인천공항에서 1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인데다가 최근 대한항공 직항이 다시 생기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비행기 시간도 짧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사람 많고 복잡한 대도시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가 부모님께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나가사키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비행시간은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그 와중에 기내식도 나오고 서비스도 좋아서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하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여유있게 마칠 수 있었고, 수속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른 도시들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덕분에 여행이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며칠 안 되는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라도 꼭 트렁크를 수화물로 보냈는데, 이제는 4, 5일 정도의 여행 일정이면 짐을 최대한 줄여서 트렁크를 기내에 들고 타는 편이에요. 도착해서 집 나오기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도 아깝고, 또 언제 나올까 마음 졸이는 게 싫어서 요즘엔 가급적 기내에 짐을 가지고 타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물을 찾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공항을 일찍 빠져나와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을 바로 탈 수 있었어요. 호텔은 가능하면 역에 붙어있는 곳이나 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처럼 3대가 함께하는 여행이면 어른들부터 아이까지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무엇보다 역과 숙소의 거리가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짐을 호텔에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시내로 나왔어요. 일본을 10번 넘게 방문했지만 이번에 처음 온 나가사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였어요. 구글에서 검색한 유명 맛집을 찾아갔어요. 일본 가정식 스타일의 식당이었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다행히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새벽 4시부터 준비해서 나온 탓에 다들 입맛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배가 덜 고팠던 건지 기대했던 것보다 음식이 그다지 맛있지는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내도 별로 맛있어하는 눈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식단을 하고 간을 거의 안 하는 음식에 익숙해서 제 입맛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일본 음식에 기대가 크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아쉬웠던 모양이었어요. 간도 세지 않은 데다 한국식 양념도 아니어서 더 입맛에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나가사키에서의 첫 식사는 이렇게 일본 가정식으로 마쳤습니다. 밥을 먹고 호텔 체크인 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잠깐 편의점에 들러 먹을 것을 사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가 조금 멈췄을 때 얼른 나와서 호텔로 돌아갔어요. 제가 묵었던 숙소는 나가사키 힐튼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여기랑도 가까워서 가는 길에 여기에 있는 마트에 들려서 음식 구경을 했는데, 이곳의 가격도 싸고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이곳에서 자주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시 봐도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잠시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내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었고 디자인도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객실도 깔끔하고 쾌적해서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약할 때 어머니 생신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이렇게 예쁜 꽃까지 준비해 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여행의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다시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동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호텔 근처 식당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메뉴들을 보다가 우동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랑 아내는 가츠동을 주문하고 부모님은 우동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동 첫날이다 보니 다들 피곤해해서 무리하지 말고 일찍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그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 호텔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하시는 부모님은 먼저 방으로 모셔드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온천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제법 커져서 이렇게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사우나도 하고 온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천을 마치고 올라와서는 아들을 재우고 저는 잠깐 운동까지 하고 왔습니다. 여행 중에도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하우스텐보스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근처 공원으로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도시가 정말 깨끗해서 부모님께서도 어쩜 이렇게 도시가 깨끗하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거리가 참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해서 산책하는데 즐겁게 쾌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차 시간이 되어 역으로 이동을 했고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하우스텐보스로 향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짧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소도시 풍경을 보면서 가는 재미가 있어서 그것도 나름 여행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우스텐보스에 도착해보니 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가사키가 역사적으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보니 유럽풍 건축물과 거리 분위기를 잘 살려놓은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 안에 있으면서도 잠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이국적이고 전체적인 공간도 넓어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여행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날씨였는데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아서 부모님과 아이까지 함께 다니기에 부담이 덜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 추웠어도 훨씬 힘들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걸어다니며 구경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거의 반나절 정도 시간을 보내며 이곳저곳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위한 공간은 물론이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에 있는 체험들을 거의 다 즐기고 난 뒤에 밤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막상 돌아올 때쯤 되니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컸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정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무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꽤 지치신 모습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와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움직이는 여행이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짰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따로 무언가를 하거나 밖에서 거하게 먹기보다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것들을 사서 숙소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조금 덜 보고 조금 덜 움직이더라도 더 천천히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이 덜 지치고 더 편안해야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근처에 있는 글로버 가든과 오우라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근처로 가볍게 마시러 나가듯 전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내내 나가사키는 볼거리가 참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한 매력이 살아있어 걷는 내내 기분 좋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명한 라멘집에도 들렀는데 이번에도 부모님 입맛에는 아주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에는 호텔로 돌아와 잠시 쉬면서 각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온천을 하러 다녀왔고 다른 가족들은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모두 너무 피곤해서 결국 저녁도 호텔 지하에 있는 마트에 들러 각자 먹고 싶은 것들을 골라 마지막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가장 크게 남는 것은 뜻밖에도 먹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은 생각보다 평범했고 입맛이 까다로운 어머니와 그나마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아버지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다 보니 저의 에너지도 금세 바닥이 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마음에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대충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았고 그 부분이 두고두고 아쉽게 남았습니다. 여행은 결국 먹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말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히 준비했더라면 부모님께 조금 더 새로운 맛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근처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보다 더 크게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걸으며 아이처럼 신기해하시고 즐거워하시던 부모님의 표정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이번 여행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도, 사랑도, 효도도,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웃고 기뻐하는 일까지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함께할 여행을 기약하며 이번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가요.